나 하나 편하자고 온 집안을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증여 전문 동감세무사 이승택입니다. 상속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슬픔과 혼란의 무게로 먼저 다가옵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고인이 남기신 삶의 흔적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께서 남기신 것이 평생을 일군 자산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빚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저희를 찾아오신 한 30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경험이 없는 와중에 아버님께 1억 원에 넘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즉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셨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까지 받아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도한 그 순간 몇 달 뒤 아버님의 채권자로부터 당신이 아버님의 빚 1억 원을 전부 갚으라는 끔찍한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상속세 절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빚으로부터 내 인생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 포기라는 법적 절차를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행동들이 있거든요. 만약 부모님께 채무가 있다고 알고 계시거나 갑작스런 상속 상황에 처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이라면 오늘 영상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평생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저는 고인의 재산과 빚 그 어떤 것도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 서류 한 장보다 실제 상속인의 행동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법원은 그 행동을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말로만 포기했다고 했지만 행동은 이미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재산과 빚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단순 승인이라는 상속 채무 문제에 있어 가장 무서운 법률상의 함정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경황이 없는 그 순간 우리가 무심코 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상속인의 기쁜 마음으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진 빚 때문에 공포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 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 같은 상속 전문 세무사와 법률가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이 무서운 법정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까요?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억울해하시는 행동 3가지만 엄선했습니다. 이 3가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인의 예금 인출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아버님 통장에 있는 돈 100만 원, 200만 원만 먼저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순간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장례 비용은 고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으로 먼저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한정 승인 절차를 통해 상속 재산에서 정산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고인의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서 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고인의 사망보험금 수령입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들어두신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제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 자녀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면 그 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령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고인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단순히 법정 상속인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이 돈을
수령하는 순간 법정 단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보험 증서가 보인다면 절대 섣불리 청구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해 수익자가 누군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셋째, 고인의 유품 처분입니다. 아버님께서 타시던 오래된 중고차가 있었는데 그냥 폐차했습니다. 집에 있던 낡은 가전제품이나 물건들을 정리해서 버리거나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 또한 상속재산 처분 행위입니다. 고인이 남기신 유품, 그것이 비록 1만 원짜리 낡은 물건일지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상속재산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속인은 그 어떤 물건을 팔거나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빚으로부터 내 인생을 지키는 첫 번째 철칙입니다.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결정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보다 훨씬 더 짧고 긴급한 시간이죠. 이 3개월 안에 우리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1. 상속 포기. 말 그대로 고인의 자산과 빚,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장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내가 포기한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1순위인 자녀가 포기하면 그 빚은 2순위인 고인의 부모, 3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 심지어 사촌인의 반개 혈족까지 연쇄적으로 넘어갑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온 집안을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정 승인.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전문가의 해결책입니다. 한정 승인이란 고인에게 물려받은 자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장점, 첫째, 만약에 빚이 자산보다 많더라도 나는 물려받은 자산만큼만 갚으면 되므로 나의 고유 재산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나의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재산이 1억인데 빚이 5억이라도 나는 1억만 갚고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5억인데 빚이 1억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빚 1억을 갚고 남은 4억 원은 내가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할 때는 100% 한정 승인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세금 계산 이전에 빚의 승계라는 무서운 법률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할까요? 첫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일단 고인 통장과 재산에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라고 즉각적으로 방어막을 쳐주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둘째, 제 상황에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하며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폭탄 돌리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전문가가 진짜 실력자입니다. 셋째, 한정 승인을 통해 빚을 갚고 재산이 남는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고려한 종합세금 플랜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상속은 빚 청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남는다면 그때부터 다시 복잡한 세금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저희 같은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는 빚 문제라는 급한 불을 끄는 법률 조력자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남겨진 재산에 붙는 상속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그 모든 세금의 총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설계드립니다. 이것이 상속의 전 과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전문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빚이 있다면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서를 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섣불리 수령하거나 유품을 처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무효가 되고 빚 전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3개월 이내 한정 승인을 신청해서 나의 고유 재산을 지키고 빚의 대물림을 내선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홀로 감당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망설일 시간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 무심코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가 발생한 그 즉시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가장 먼저 전문가를 찾아 올바른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인께서도 진정으로 바라시는 남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유일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제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상속 증여 전문 공감세무사 이승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